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교재 312페이지 15번입니다. 15번 계약의 청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이 답이죠. 커피 자판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1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므로까지 맞지만 그 상대방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주의할 점은 5번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점상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진열하는 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마트다, 이마트다, 롯데마트다, 백화점이다 이렇게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는 것은 이미 내용이 가격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약으로 봐요. 그래서 5번 정찰을 붙인 상품의 진열은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은근히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16번 문제입니다. 타당한 것을 찾네요. 1번 청약은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그러면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하겠어요? 철회하지 못하겠지만 도달되기 전에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1번 청약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청약자는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X.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하죠? 철회하지 못하죠. 2번 승낙자가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죠? 새로운 청약입니다. 따라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건 어떻게 해요? 맞는 지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1억 원에 살래? 그죠? 그랬더니 을이 8천이면은 사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변경을 가한 승낙인데 1억에 안 사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기존의 청약의 효과는 없어지고요. 8천이면 사겠다라는 뭐로 평가가 되죠? 새로운 청약으로 평가가 되고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별도의 또 다른 승낙이 있어야 하지만 그때 비로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고 기존의 청약의 효력은 상실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승낙자가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는 청약자는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요. 4번도 마찬가지죠. 승낙자가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자는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요. 5번 연착된 승낙에 대하여는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있다겠죠. 그래서 총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거절을 하면서 새로운 청약으로 이해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17번입니다. 17번 보시면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자 1번은 맞죠.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1억에 팔겠다고 하고 1억에 팔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굳이 승낙할 필요가 없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되는 시점은 언제냐? 둘 중에 늦은 것이 도달됐을 때가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니까 1번 양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한 경우 나중에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자판기를 생각하면 되겠죠.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청약 당시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고요. 3번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뭐죠? 새로운 청약이고요. 4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격지자인 경우 격지자가 즉각 승낙하지 않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다. X예요. 자, 이런 문제죠.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느냐? 만약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달 말일까지 결정해다오. 그러면 이달 말일까지 승낙하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데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승낙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4번 지문처럼 즉각 승낙하지 않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다는 지문은 X고요. 즉각, 바로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죠. 이건 조심할 것이 뭐냐면 그러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청약자가 안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있는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5번,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는 청약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말로 하면 청약자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이 승낙의 의사표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는 지문은 정확히 맞는 지문이고 5번 지문도 아주 잘 내는 지문이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18번입니다. 잘못된 것을 찾네요. 1번,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맞겠죠. 2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X죠. 계약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는 게 민법의 태도이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승낙해야 돼요? 그 기간 내에 승낙해야 되니까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승낙해야 되죠?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하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니까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맞는 지문이죠. 5번,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평가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19번 반복적이죠.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20번입니다.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계약은 낙성계약의 원칙이에요. 따라서 청약이 있고 그에 의한 승낙, 쌍방 간의 의사의 합치만 되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거든요. 따라서 청약이 되기 위해서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야 돼요. 아직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인 겁니다. 1번 보시면 계약의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므로 계약의 성립은 승낙의 유무에 의하여 좌우되고 청약자가 승낙에 대하여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지문은 정확히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2번, 승낙 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철회권을 유보하지 않은 청약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철회하지 못하고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행한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는 지문도 민법 조문 자체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넘겨보시면 3번입니다. 청약에 대한 승낙은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여 효력이 생겨요. 따라서 만약에 연착된 승낙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청약이고요. 승낙이 연착되면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 거죠. 이게 뭐죠? 원칙이에요. 근데 승낙자가 승낙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하였으나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 자, 이런 얘기죠. 제가 받아보니까 늦게 도착했는데 발신한 시점을 보니까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착에 통지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 후에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주의할 점은 성립되는 시점은 언젠가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라는 건 항상 머릿속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4번 승낙은 특정의 청약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며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바 승낙자가 청약의 내용을 변경해서 승낙한 경우에요. 그럼 이거는 승낙은 아니고 뭐가 되죠?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죠. 따라서 아직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기존의 청약자가 그래 받아들이겠다라고 승낙을 하면 그때는 계약이 뭐가 돼야 돼요? 성립돼야 되니까 청약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 계약의 성립 시기는 언제죠? 승낙을 발신한 때입니다. 5번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청약자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자가 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가 아니라 승낙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21번은 뭐 반복적입니다. 5번 지문만 좀 조심하시는데요. 자, 이런 취지입니다. 승낙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오로지 승낙자의 자유인 거예요. 청약자가 승낙자의 승낙 여부를 강제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그것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무효인 겁니다. 5번 보시면 물품 구입의 청약자가 청약과 함께 물품을 송부하면서 만약 구입하지 않으면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구입한 것으로 보겠다고 한 경우에요. 이런 거는 무효입니다. 왜요? 승낙할지 말지 여부는 누가요? 승낙자의 자유인 것이고 청약자 그것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강제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게 만약 유효하다면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 아마 난리가 나겠죠. 그죠? 만약 상대방이 이를 반송하지 않은 때는 승낙한 것으로 된다. X고요. 승낙한 것으로 되지도 않고요. 청약자가 걸은 이러한 조건도 아무런 의미 없는 조건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시험 문제는 잘 나옵니다. 5번이 답이죠. 22번 다음 중 계약이 이미 성립하는 경우끼리 바르게 짝져진 것은 기억 청약과 더불어 송부된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했어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따라서 소비하는 순간, 사용하는 순간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상관없이 계약이 성립되게 되죠. 니은번 민사매매에서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민사매매는 뭐지?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게 다 뭐예요? 민사매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개인과 개인이 하는 것은 뭐예요? 민사매매고요. 상인이 하는 것은 뭐가 돼요? 상사매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부러 민사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집어넣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예요? 당혹하게 해가지고 꼬시려고 하는 거니까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뭐예요? 매매. 매매에서 청약자가 단순히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통지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답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매매계약이 뭐 되지 않습니까? 성립되지 않습니다. 디귿번 정찰제 할인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바구니에 집어넣었다가 도로 가져다 놓았다면 물론 계약이 성립되지 않겠죠. 리얼번 우연히 동일한 내용의 두 청약이 각각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자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기 때문에 계약이 뭐가 돼야 돼요?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 리얼에서 2번이 답이네요. 자 23번입니다.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여 무효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죠? 다만 2번 다수설, 학설은 계약 교섭, 계약 체결 전의 문제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인 거죠. 계약 교섭 시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생명, 신체 등 계약 외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뭐는요? 학설은요. 3번 내용은 무슨 이익배상이죠? 실내이익배상을 하고요. 4번 요건은 뭔가요? 원시적 불능임을 계약 체결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시해야 되겠죠. 따라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자,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이제 5번인데 자, 민법은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학설은 계약 체결 전의 문제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려고 하고요. 자, 우리 판례는 민법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요,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예요. 그러면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계약 체결 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5번 보시면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태도이다. X고요. 이때는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합니다.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내죠. 자, 넘겨보시면 24번이 있죠. 틀린 것을 찾는데 장류도 시험 문제죠. 1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왜요? 커피 자판기. 2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왜요? 승낙의 상대방은 자판기 주인 특정인이어야 하니까요. 3번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긴다. X죠. 물론 청약은 의사표시니까 도달이 돼야 효과가 생겨요. 발신 것은 뭐예요?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인 거죠. 이게 아주 은근히 잘 냅니다. 재작년에도 비슷한 취지 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 오면은 자꾸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승낙을 발송한 때다 라고 자꾸 이제 여기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청약은 일반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도달을 해야 청약의 효과가 생긴다는 걸 자꾸 간과하시나 봐요. 그래서 잘 내는 것 같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 도달주인 것은 뭐예요? 청약. 발신주인 것은 뭐예요? 승낙입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맞고요. 5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 일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승낙기간을 정했든 정하지 않았든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우측에 사례 문제입니다. 1번 2006년 10월 23일 갑은 을에게 X건물 1억 원에 팔겠다는 이메일을 청약하면서 10월 27일 18시까지는 매수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며 그 메일은 을에게 즉시 도달하였다. 자, 그러면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됐으니까 효과가 발생했으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처리할 수 없는 거죠. 언제부터요? 2006년 10월 23일부터요. 따라서 2번 갑은 10월 27일 18시까지는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X고요. 청약은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처리하지 못하니까요. 3번은 만약에 연착된 승낙이라면 뭐로 이해합니까?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요. 또 4번도 같은 취지고 5번은 뭐죠?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갑이 사망하더라도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질문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불병 싫어하시는 데다가 뭐까지 나와요? 날짜까지 나왔는데 1번도 짜증이 났는데 2번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해요? 더럽게 길죠. 그죠?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1번도 마찬가지였지만 2번을 보시면 특히 결론부를 보세요. 매매 계약이 성립한 때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계약이 성립한다면 매치든 내치든 간에 그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언젠가요? 승낙을 발신한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아무리 중간 과정이 복잡하더라도 계약은 항상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승낙을 발신한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읽으면서 결국은 뭐예요? 승낙을 발신한 때가 언제인지를 찾으면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갑은 을 소유 토지를 사고 싶어 그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2003년 4월 5일 발송하면서 4월 2일가 답장하였다. 4월 7일 답편지를 받은 을은 갑이 제시한 가격의 토지를 팔겠다는 편지를 4월 12일에 발송하였다. 그러면 승낙을 발송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4월 10일이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항상 언제입니까? 승낙을 발신한 때입니다. 답은 3번이죠. 자, 넘겨보시면 3번 문제가 있죠. 갑은 자기 소유의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을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을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러나 갑은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계약 체결을 거부했습니다. 아직 계약 체결을 안 한 거죠. 그러면 계약 체결 전 준비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부당한 파기한 문제죠. 그죠? 그러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상대방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그 범위는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보단 클 수가 없는 거죠. 답은 쉬워요. 1번. 우리 갑에게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 맞아요. 왜요? 계약 체결 전이니까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요?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고. 2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갑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 X예요. 왜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3번. 계약 체결 거부로 손을 입은 을에게 갑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 X예요. 채무불이행은 아니에요. 왜요?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니까요. 불법 행위입니다. 4번. 계약 체결 거부 이유가 상당하더라도 신의 비춰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자,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지만 상당하대요. 그러면 그 계약 체결 거부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정당하다는 거죠. 그때는 위법한 것이 아니니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5번.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 체결을 신뢰한 을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모든 손해가 아니에요.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요. 무엇보다 클 수는 없는 거예요.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되는 거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우측의 제3장 계약의 효력부터는 우리가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